안녕하세요, 우기북입니다. 오늘은 저의 6가지 독서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. 첫 번째, 서문과 목차 보기. 저는 책을 처음 볼 때면 어떻게든 책의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. 이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영화 볼 때도 아예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보는 것보다 기본적인 스토리는 읽어보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. 아무런 구조 없이 따라가는 것보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면 새로운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. 이거는 학습법에서도 강조하는 내용 같습니다. 어떤 걸 배울 때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조가 잡혀 있는 사람은 새로운 내용도 더 빨리 흡수하게 되거든요. 이 뇌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. 자, 그러면 서문과 목차를 훑어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 걸까요? 저는 저자가 말하는 집필 의도랑 책의 구성, 이 두 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. 처음에 이 책을 사기 전엔 그냥 어떤 주제의 책이구나 싶지만 저자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집필을 했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나가야 할지도 명확히 주관이 서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책의 구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목차일 거예요. 근데 목차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. 서문에서 저자 본인이 말하는 구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책은 몰입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요. 이렇게나 친절하게 각 장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. 이것만 잘 보고 독서를 시작해도 책의 내용이 나의 뇌에 차곡차곡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두 번째, 색연필 줄긋기. 이거는 제가 정말 아끼고 아끼는 방법 중 한 가지인데요. 우리 우구님들께만 살짝 알려드려 보자면 제가 아껴 쓰는 색연필이 있어요. 이 색연필들은 스테들러 굵은 색연필인데요. 보통은 제가 이 노란색을 자주 쓴다는 거는 이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어요. 근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이 노란색은 그냥 기본으로 제가 줄 긋고 싶을 때 그냥 아무데나 막 긋게 되고요. 다른 색깔들은 다 용도가 있어요.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억하고 싶은 내용,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제가 키워드에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습니다. 그리고 이 파란색은요, 책의 어떤 연구 사례라든지 예시, 예화 같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긋거나 괄호를 해둬요. 그리고 초록색은요, 이거는 저에게 관계된 어떤 발견을 했을 때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칩니다. 책의 주제라든가 핵심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거나 자기 탐구라고 하죠. 나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는 그런 문장들에다가 이 초록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요. 그리고 보라색은요, 유명한 위인이나 인물들의 이름에다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둡니다. 그리고 그런 유명한 인물들의 명언 같은 거에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밑줄을 그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검은색 색연필이 또 있는데요. 이 검은색 색연필이 진짜 꿀팁이에요. 이거는 제가 오랜 고민 끝에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건데, 책을 읽다 보면 보통 맞는 말에다가 밑줄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.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왠지 이거를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밑줄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작가가 어떤 잘못된 사람의 생각 패턴에 대해서 문장을 이렇게 이어나갈 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한다, 나는 멋대로 살 거야,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, 만약 실수로 제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잘못 그어 놓으면은 약간 앞뒤 문맥 없이 제가 재독을 하게 될 때 그 부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물론 우리 똑똑하신 우리 우구님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조금 멍청해가지고 제가 밑줄을 그어 놓은 거에도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검은색의 색연필을 그어요. 절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, 내가 따르지 말아야 할 그런 사항들에다가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밑줄을 긋습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야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이 경계선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세 번째, 접기.
저 같은 경우는 책 같은 걸 볼 때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접어 놓은 게 많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접는다든지 이렇게 접어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. 되게 크게 접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저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책이 좀 너덜너덜해지는데요. 접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접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다가 반드시 이 내용만큼은 기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기록하기 귀찮을 때가 있어요. 저는 이럴 때 무조건 접습니다. 책이 더러워지든 너덜너덜해지든 상관없습니다. 그냥 마구 접어요. 특히 저는 저의 최애 책일수록 더 너덜너덜거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접은 부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좋은 문장들을 따로 기록을 해두고요. 그 기록한 문장들을 가지고 글쓰기에 활용도 하고 자주 읽어볼 목록에다가 저장을 해서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합니다. 특히 이렇게 접기를 하면 정말 좋은 게요. 이렇게 책을 펼쳐보면 바로 이 접은 부분이 펼쳐지거든요. 꼭 접힌 부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제발 읽어주세요. 2번, 3번 읽어주세요.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책을 읽을 때 언제나 아낌없이 접고는 합니다. 네 번째, 인덱스 붙이기. 인덱스 같은 경우는 모든 책에 붙이진 않습니다. 어떤 책은 과하게 인덱스가 붙어 있고 어떤 책은 거의 인덱스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 책, 마스터리의 법칙 같은 책은 구성이 정말 좋아요. 뭔가 작가가 왠지 결벽증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각 장별로 소주제별로 하나하나의 장들이 전부 다 대칭을 이룹니다. 이런 경우 이렇게 인덱스로 주제를 잘 분류해두면요. 나중에 제가 원하는 부분만 쏙쏙 읽기가 정말 좋더라고요. 다섯 번째, 마인드맵 만들기. 마인드맵은요, 책을 읽으면서 만들 때도 있고 다 읽고 나서 만들 때도 있습니다. 짜잔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두는데 이렇게 만든 마인드맵은요, 항상 뽑아가지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해당 책에다가 꽂아둡니다. 이걸 옆에다가 딱 두고서 책을 다시 훑어볼 때도 정말 도움이 돼요. 제가 예전에 순간이동 독서법이라고 읽고 싶은 내용만 딱딱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읽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인드맵에다가 중간중간에 페이지 수만 잘 기록해두면 이렇게 순간이동 독서법을 활용하는데도 마인드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프로그램은 저는 싱크와이즈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마인드맵을 통해서 숲의 전체를 바라보듯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두면요, 책의 전체 흐름이 시각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책 속의 지역적인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. 네, 여러분들, 오늘은 저의 독서 루틴들 중에서 5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. 또 여러가지 독서 루틴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성장하는 방송, 성장에 관한 방송, 우게부게TV 선수욱이었습니다. 뿅!